쇼펜하우어. 이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그의 사상은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는 불행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듯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철학을 접할 때마다 어딘가 우울하고 삶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이 비관주의자 쇼펜하우어가 역설적으로 당신의 하루를 그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선물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는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닌 삶의 본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지혜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런 종류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드는 긍정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단단하고 견고한 마음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 역설적인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을 통해 그의 통찰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복잡한 일과를 보내고 다시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까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매일이 얼마나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의 철학은 단순히 우울한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불안과 번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의지와 수용을 통해 얻는 견고한 평온.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인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가 던진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힘과 진정한 만족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의 비관적인 철학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낙관주의를 가르쳐주는지,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길을 보여주는지, 이제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쇼펜하우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오늘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흔히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쩐지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비관적인 철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염세적인 사상가라는 그의 별명 때문일까요? 실제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세상의 고통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피상적인 이미지 뒤에 오히려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을 가장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번뇌를 직시하고 그것을 회피하려 들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억지스러운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의 그림자까지도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긍정 말이죠.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고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루의 시작, 바로 아침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적용해 볼까요?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시나요? 혹시야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막연한 피로감이나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숨부터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적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할지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죠. 외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요구와 자극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에서부터 주도권을 쥐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잠시 명상에 잠기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차분히 오늘 하루의 계획을 가다듬어 보는 겁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흘러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내면의 태도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주도권을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의 평온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고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업무의 압박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하는 순간들,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까지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회피하려 들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는 태도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의 철학은 고통을 무작정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건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추구할 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고통을 경감하고 현실적 긍정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는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주어진 상황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이 지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만났을 때 무작정 도망치려 하기보다 파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를 유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불행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곪은 상처를 외면할수록 더욱 깊어지듯이 말이죠. 고통은 삶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존재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 겪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닌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업무 폭탄을 맞거나 어렵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처럼요.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 드는 생각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좌절감이나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회피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순간에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어버리려 애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 대신 지금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이죠. 마치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처럼요. 그렇게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고 에너지를 고통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현명한 태도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 중 하나로 욕망을 지목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아무리 쫓아가도 만족할 수 없는 허망한 추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타인의 인정.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고 추구하다 보면 설령 잠시였는다 해도 곧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결국 끝없는 불만족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불필요한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주어진 상황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승진 누락으로 좌절했을 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하고 비관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적 긍정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얻는 긍정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긍정 말이죠. 마치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처럼 외부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욕망을 줄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 세 가지 지혜가 모여 우리는 비로소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단순히 암울한 비관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깊이 있는 사상은 우리에게 가장 단단하고 현실적인 형태의 낙관주의를 선사해주는 것이었죠.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긍정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고통과 여러 어려움을 온전히 직시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평온 말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외부의 혼란스러운 경랑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힘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욕망에 사로잡혀 외부의 조건적인 만족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대신 스스로의 의지를 단단히 다스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지는 것과 같은 해방감일 것입니다. 외부의 일시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깊은 만족감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진정한 긍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되뇌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내면의 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이른바 비관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희망을 선사하는 놀랍고도 깊이 있는 지혜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가 현실의 냉혹한 벽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굳건히 세워진 견고한 성체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이 성 안에서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경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고요하고 깊은 평온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불가피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과도한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순순히 수용하는 이 세 가지 지혜가 바로 우리를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박적인 긍정 강요와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추구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불안감과 깊은 공허함으로 밀어넣지는 않던가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시대의 거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현실적인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외부의 시선이나 가시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정한 만족을 찾아가는 길 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감과 억지스러운 긍정의 압박 속에서 진정으로 흔들림 없는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어줍니다. 남들이 말하는 거칠의 행복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 나 자신의 삶에서 작은 의미와 내적인 만족을 발견하고 외부가 강요하는 긍정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한 평온이야말로 진정한 힘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의 지혜는 우리가 하루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건네는 비관 속의 평온이라는 역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잔잔히 스며들어 매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우어가 던진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지혜를 건넬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